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텔레그램도 SEC에게 소송을 당했고 패소 후에 항소를 했다가 포기를 하고 합의를 했는데요. 리플 소송과 텔레그램의 소송이 어떻게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텔레그램의 그램 그리고 리플의 소송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참고로 이 두 개의 소송에는 디지털 상공회의소와 블록체인 협회의 지원 사격이 있었고 아미쿠스 브리핑, 업계 종사자와 힘있는 친구들의 탄원서가 백그라운드에 존재를 했습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와 블록체인 협회 둘 다 대표적인 로비 집단이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협회가 있는데 바로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 이 대한상공회의소의 역할도 회원사들의 집단 의견을 전달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이렇게 자금을 전달하는 창구이면서 정책의 큰 틀도 같이 논의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당시 텔레그램의 코인 프로젝트는 증권의 성격이니 중지하라고 SEC에게 태클이 걸리면서 텔레그램이 소송을 당했을 때 블록체인 협회는 제일 먼저 지원 사격을 해줬습니다. 텔레그램은 미국 증권법 내용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SEC가 텔레그램을 공격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블록체인 협회가 아닌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혹시라도 텔레그램과 SEC의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완벽하게 패소할 경우가 걱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잘못 막으려다가 판이 엎어지겠는데 싶은 거죠. 왜냐? 지금 SEC랑 항소를 포기하면 이 정도 선에서 끝날 것을 미국에서 거래 가능하거나 출시하는 모든 디지털 자산으로 소송이나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우리 다 죽어 그만해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건 디지털 상공회의소 회원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들까지 텔레그램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나 라는 의견으로 인해서 반대로 텔레그램을 설득했고 결국 텔레그램은 항소를 취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CFTC에서도 텔레그램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공을 했는데 CFTC는 공식적으로 텔레그램 담당 판사에게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자산은 상품입니다 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즉 코인 전체가 모두 그렇다라는 문구는 혹시라도 있으면 빼셨으면 한다라는 배경을 깔았고 다만 텔레그램의 그램 코인이 증권이냐는 의견은 우리의 권한과 범위를 넘어서는 거라 CFTC의 관할이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즉 이 말은 관할인 SEC의 말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라는 암묵적 의견을 또 판사에게 보낸 거죠. 이 상황을 보면서 텔레그램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결론은 이거였죠. 그냥 나 혼자 희생양이 되고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의미는 없지만 나름 구색은 맞춰야 하기 때문에 SEC는 다양한 태클을 걸었어요. 예를 들면 텔레그램이라는 중앙화된 회사가 탈중앙 톤 네트워크에서 손을 떼더라도 그 톤이 알아서 돌아갈까라는 이런 의미 없는 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텔레그램은 서비스를 시작함과 동시에 즉시 탈중앙으로 서비스가 구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SEC는 중앙화된 회사가 손을 떼면 탈중앙스러운 서비스도 멈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건 의미 없는 싸움이죠. 그냥 이런 조건으로도 우리 SEC가 텔레그램이 증권임을 증명했으니 다른 코인들도 이렇게 태클을 걸 수 있다 정도의 경고성 태클이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리플 소송에서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움직임은 텔레그램 소송과는 다르게 매우 적극적입니다. 물론 그 속내는 2023년 주요 로비 자금줄 중 하나인 리플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이죠. 리플을 살려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금을 턱턱 내놓을 수 있는 곳이 없다시피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도대체 어디서 돈을 끌어오는지 알 수 없는 FTX도 박살이 났고 현물 ETF를 추진한다는 큰 배경하에 돈을 펑펑 써오던 그레이스케일도 지금 몸살이 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죠. 창펑자오도 개인 자산이 650억 달러에서 45억 달러로 약 93%의 하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하락으로 자산이 열토막이 난 거죠. 하지만 바이낸스 회사 차원에서는 여유 자금이 있어서 상공회의소에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이 멤버들이 바이낸스가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었죠.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리플이 패소로 인해서 미국을 뜨게 된다라고 하면 정치인들이 크립토에 대한 관심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열심히 밀어주면서 의견을 피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로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디지털 상공회의소가 중국집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중국집이라는 건 현찰이 있는 바이낸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리플을 아주 진지한 입장에서 소송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법원보다 대법원 승소를 위한 서사를 같이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소송은 다들 SEC의 행정적 미스, 기존 규제가 너무 올드해서 현재와는 맞지 않다라는 이런 내용을 지방법원 판사가 이걸 판단하고 건드릴 수 있는 깜냥을 벗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소를 하면 너무나도 나이스지만 지금은 마음을 비우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아미쿠스들의 태도들이 과거 텔레그램 소송과는 180도 다른 것, 이걸 기대하는 게 더 낫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SEC도 워낙 노골적인 이익 집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SEC에 FTX 샘 뱅크먼 프리드를 소개시켜줬던 법률 고문을 이슈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내면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아이고 이 친구 아주 유능한 친구예요. 제가 보증합니다. 다른 곳 가더라도 잘 되길 바랍니다. 이런 식의 굳이 안 해도 될 고문의 커버를 쳐주는 걸 보면 밀어주고 당겨주고 본인들의 이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결국 리플의 소송의 핵심은 리플이 미국과 SEC 그리고 SEC의 고위직 그리고 다양한 기존 크립토 펀드들에게 어떤 부끄럽지 않은 큰 그림을 리플이 제공하느냐, 이게 결국 대법원 행위 결정되었을 때 합의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만의 스피치가 어떻고 이메일에 무슨 문구가 있었고 이제 이런 건 점점 사소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어요.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SEC의 악행들이 훨씬 더 깊이 있게 다뤄지고 까발려지기 때문에 대법원 소송 과정에 SEC의 합의가 대부분 이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디 다들 온 힘을 모아서 리플 소송의 좋은 그림이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리플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